안녕하세요.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 시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객관식 단답형이 이제 2교시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관식 시험이 또 한 교시 치러지기 때문에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40문항을 해설을 하게 될 텐데 문제들이 또 쉽지가 않아서 쉬운 풀이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조금 최대한 호흡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실력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돌려보면서 반복해서 들어보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집합 P가 일단 우리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라는 원소는 반드시 우리가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지되 2, 3, 4, 5에 대해서는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 P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의 4승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에서 P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 3, 4, 5를 모두 가지지 않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5가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에서는 우리가 각각을 합집합한 게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앞에 부분은 저희가 A 차집합 B라고 나타낼 수 있고 뒤에 부분은 B 차집합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뜻은 일단 앞에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고 뒤에 거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우리가 A랑 B는 같아야 되겠죠? A와 B는 조건 P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PQ가 서로 필요충분 조건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직선 L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줄 텐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mx 그리고 풀마 그리고 r 자리에는 3이 들어가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에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직선 하나를 x축의 방향으로 3루트 7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다시 그 원에 접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기 있는 직선이 L이 될 거고 요거를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잡아서 x축의 방향으로 3루트 7만큼 평행이동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y는 mx L이라는 직선을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y절편은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직선이 바로 L이 될 텐데 요거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3루트 7만큼 평행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3루트 7을 대입하셔야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전개해 주시면 mx 마이너스 3루트 7m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 상수항 부분이 우리가 y절편이 양수인 접선 그러니까 플러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m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우리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루트 7m이 뭐랑 같게 되는 거냐면 6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게 됩니다. 양변에 3을 나눠주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7m제곱이 4m제곱 더하기 4가 돼서 3m제곱이 4, 그래서 m제곱의 값은 3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a의 제곱은 4를 넘겨주고 양변에 1, 4a제곱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변은 4a제곱 마이너스 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a인데 요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저희가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 원의 중심이 직선에 의해 원넓이가 이등분됐다라는 말은 저 직선이 우리가 마이너스 1, 2a라는 중심을 지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점을 그대로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고 y자리에 2a를 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보면 2a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 명제를 골라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조건인 명제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A와 B가 같으면 당연히 양변의 C를 곱한 것끼리는 같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C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C와 BC가 같다고 해서 AB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면 두 수는 모두 양수라고 볼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은 정답이 되겠죠. 3번, 우리가 곱이 1보다 크다라고 해서 둘 다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1보다 크면 곱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AB가 실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가 0이면 AB도 당연히 0이고, 거꾸로 AB가 0이면 우리가 A 플러스 BI도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5번, A가 1이면 A 세제곱은 1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A 세제곱이 1이라 해도 우리가 A는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A 값은 우리가 허수가 돼서 A는 1이라는 값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5번까지 총 답을 3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5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x-5가 양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3은 x-5 더하기 8로 쪼개주고, 그래서 x-5분의 16과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를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은 2루트 둘이 곱한 1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최소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최소값은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되고, 그래서 m의 값은 16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때 x값도 물어보고 있는데,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8일 때인데 우리가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니까 결국은 각각이 4로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x값이 9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값은 9가 돼서 우리가 m 더하기 k는 16과 9를 더하면 되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A는 8 이하의 자연수들의 집합인데, 그럼 우리가 1부터 8까지 원소가 총 8개이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8번을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x의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ABC의 포함관계 중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우리가 fx와 gx가 같게 되는 x값들을 모아놓았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양변의 gx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fx와 gx가 같게 되는 x값들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gx가 분모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gx가 0이 되는 x값은 우리가 제외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는 우리가 a랑 같다라고 보긴 어렵고 a의 부분집합 정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 집합을 살펴보면 우리가 fx 세제곱과 gx 세제곱이 같은데, 세제곱끼리 같으면 우리가 fx와 gx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개가 같은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자, 9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조금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뒤에 부분을 드모르 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x 여집합, 합집합 y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정리를 하면 우리가 y 교집합 x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 y 교집합 y 여집합이 됩니다. y랑 y 여집합은 교집합해봤자 공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집합은 y 교집합 x 여집합만 남게 돼서 우리가 y와 x의 차집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y 차집합 x와 x 차집합 y의 여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x와 y의 합집합이 전체이기 때문에 x와 y의 바깥쪽은 저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때 x와 y의 차집합은 여기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의 여집합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될 거고, 그것과 y차 x의 영역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y차집합 x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안에 지금 1과 3이라는 우리가 원소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1과 3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교집합에는 5가 들어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7이랑 9인데 7이랑 9가 우리가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차집합 y의 모든 원소의 합은 7과 9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6, 1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일단 우리가 좌표평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y는 x가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2,1이라는 지점은 우리가 요쯤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x가 4인 지점은 요렇게까지 잡아서 우리가 여기 y는 x와 만나는 점이 우리가 4,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지점은 4,a고 a가 4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점은 y는 x보다 조금 우리가 위쪽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y는 x, 우리가 각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1,2라는 지점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고 그게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a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우리가 그대로 대칭 이동을 시켜줬을 때 대충 우리가 요쯤에 우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요게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AB와 A-B'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걔네들의 교점을 살펴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바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각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9대 4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흰색으로 빗금친 삼각형과 그 다음 선생님이 똑같이 흰색으로 빗금친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냐면 닮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넓이 비가 9대 4라는 말은 결국 길이 비가 3대 2라는 뜻이고, 그럼 만약에 점 P의 좌표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점 P의 좌표는 그대로 요렇게 길이가 우리가 3대 2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의 좌표가 2,1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B와 A의 2대 3 내분점을 우리가 구해보면 우리가 일단 2와 3을 더하고 2는 크로스로 4랑 곱해서 8, 3은 크로스로 2랑 곱해서 6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좌표도 똑같이 2 플러스 3에다가 2는 크로스로 A랑 곱하고 그 다음 3은 크로스로 우리가 1이랑 곱해주면 우리가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몇 콤마 몇이 되냐면 5분의 14 콤마 5분의 2a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같아야 돼서 우리가 2a 값은 1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a 값은 2분의 11이니까 우리가 p가 11 그리고 k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p 더하기 k는 22 더하기 2가 되니까 2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도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양의 짝수들의 집합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조건 Q이고 not P이고 R을 만족하는 집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 조건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집합 Q와 그 다음 P의 여집합과 집합 R의 교집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집합 Q의 원소로는 조건 Q가 0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일단 4, 8, 12, 16, 20, 24까지 적어놓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not P라는 거는 우리가 50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50의 약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50의 약수가 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4도 50의 약수가 아니고 8, 12, 16, 20, 24 모두 50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후보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R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저기는 3, 4방정식은 일단 인수분해를 해주면 일단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3, 4방정식은 우리가 x-2를 인수로 가지고 x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32 그리고 우리가 2창의 개수를 짜맞추면 가운데는 마이너스 7x가 된다는 것을 7x가 아니고 마이너스 1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얘가 0 되는 x값은 2, 4, 8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R이라는 집합은 요렇게 되는데 얘와 교집합 원소를 찾아보면 4하고 8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집합은 우리가 4하고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소의 합이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가 A라는 집합이 I의 n제곱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I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4개의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를 먼저 그려보는데 우리가 A라는 집합은 일단 i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i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하나를 Z1으로 설정하고 역시나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를 Z2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Z1과 Z2를 더한 거를 B의 원소라고 한다면 i랑 i를 더했을 때 2i, 여기는 i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는 i 더하기 1.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i,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여기는 0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 우리가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0이라는 원소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2라는 원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있고 그 다음 2i 마이너스 2i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i 플러스 1이라는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i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 그리고 i 마이너스 1 얘도 i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리고 이렇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 1 마이너스 i 그 다음 1 마이너스 i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개수를 세보시면 총 9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13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의 집합인데 여기서 우리가 A, B가 A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의 모임, 그 다음 B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의 모임입니다. 자, 각각을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 그리고 우리가 3, 5, 7,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우리가 K자리 0부터 대입해서 1, 3씩 더해 나가면 되겠지? 4, 7, 10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의 원소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집합은 얘네들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된 거를 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과 7을 빼고 나머지들 원소의 총합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 4, 5, 9, 10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이거는 31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다음 세 명제가 우리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3단론법을 우리가 전부 다 엮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명제를 나타내보면 일단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 R이면 Q이다를 저희가 만약에 대우명제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not Q이면 나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나달이면 S이다 이게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는데 자, not S는 R이다. 자, 나달이면 S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얘의 대우명제인 not S면 R이다도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지. 그 다음 2번 not Q이면 not S다. 우리가 not Q이면 S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not Q이면 P이다. 자, 우리가 P면 not Q이다가 참이지만 얘의 영명제가 참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R이면 not S이다. 나달이면 S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P면 S이다는 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는데 요거를 직선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대칭이동 시킨 점을 만약에 a, b라고 나타낸다면 일단은 저희가 먼저 두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직 조건입니다. 자, 수직 조건은 우리가 a 플러스 3분의 우리가 b 마이너스 0이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얘랑 수직이 되어야 돼서 3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2a 플러스 6이 3b랑 같아야 되니까 2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중점 조건입니다. 자, 중점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중점의 좌표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되는 거니까 x 자리에는 2분의 a-3, 그 다음 우리가 y 자리에는 2분의 b를 집어넣어서 얘를 만족하는 AB에 가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줬다라고 생각하면 3a-9에다가 플러스 2b-2는 0. 자, 그래서 우리가 3a 플러스 2b는 우리가 1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을 하면 되는데, 위에 걸 2배하고 밑에 걸 3배한 걸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3a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0이랑 그 다음 우리가 33을 더해서 우리가 이거는 2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a 값은 13분의 21이고 동시에 우리가 b의 값을 구해주시면, 자, b의 값은 a 값을 우리가 둘 중에 아무 때나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13분의 42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가 3b의 값은 우리가 13분의 42에서 6을 더하면 돼서, 즉 13분의 78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3분의 12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b의 값은 13분의 40.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면 13분의 61이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6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에서는 두 조건 PQ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P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같다까지 붙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루트 안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다까지 꼭 주어 주셔야 합니다.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x-8도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p가 말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q이면 p다가 참이라서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요 안에 a-8부터 a 플러스 3까지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를 우리가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변에 우리가 9를 더해주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9고,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0,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우리가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9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려면 우리가 그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y 대신에 y-9 플러스 a를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거 더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16이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a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우리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a는 0과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a와 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a가 16이라서 a 값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입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표평면에 우리가 원점 O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2,0이라는 점 A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B까지 있는데 이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A, B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우리가 꼭지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 B의 좌표는 우리가 그대로 1, 그리고 위쪽으로 우리가 루트 3만큼 올라간 요 점이 우리가 B가 되어야 우리가 정삼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의 좌표는 1, 루트 3이 되는데 이때 얘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우리가 B 다시, 즉 2, 3루트 3으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2루트 3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을 우리가 제곱해서 더하면 1 더하기 12가 되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3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시에 지원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체가 ABC의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BC라는 건 A를 우리가 지역인재, 그 다음 B를 우리가 창의인재, 그 다음 우리가 C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NA가 180이고 그 다음 우리가 NB가 210, 그리고 우리가 NC가 우리가 15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역인재와 창의인재에 동시에 지원한 학생, 그러니까 그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78, 그리고 창의인재와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이게 바로 B와 C의 교집합, 자, 이게 우리가 84명, 그리고 우리가 C와 A의 교집합은 우리가 9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창의인재 전형에만 지원한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3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교집합의 원소를 먼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00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NA 180에다가 NB 210을 더하고 NC 150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우리가 뺍니다. 78을 빼고 84를 빼고 우리가 98을 뺀 다음에 마지막에 세 개의 교집합을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요렇게가 390, 요렇게가 우리가 540.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빼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78이랑 84를 더한 게 162, 162에서 98을 더하면 우리가 26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2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세개 교집합이 20이라는 뜻이니까 창의인재 전형에만 지원한 학생 수는 결국 우리가 B에만 속한 학생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세 개의 교집합이 20명인데 A와 B의 교집합이 78명이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58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B와 C의 교집합이 84명이니까 여기가 64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58과 20을 더하면 78이고 78과 64를 더하면 우리가 142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B가 210명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210명에서 142명을 뺀 게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영역의 학생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8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0번은 우리가 S라는 집합이 1, 2, 3, 4, 5인데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부분집합들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들을 모두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원소가 일단 1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소가 2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원소가 2가 되려면 2를 포함해야 되고 3, 4, 5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돼. 근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원소가 2인 거는 1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가장 큰 원소가 이번에 3인 거를 살펴보면 3은 반드시 포함을 하고 4와 5는 포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 2는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의 제곱계라고 볼 수 있지만 얘네 둘 다 만약에 원소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포함이 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3개가 됩니다. 가장 큰 원소가 4개가 되려면 우리가 2의 3승 마이너스 1개라서 7개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가장 큰 원소가 5인 경우는 2의 4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우리가 2는 한 번 더하고 3은 3번, 그 다음 4는 7번, 그리고 우리가 5는 15번 더하면 돼서 2랑 9랑 28이랑 우리가 75를 더하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11이고 요렇게가 39, 그 다음 75랑 더하시면 114.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21번에서 두 번째 조건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인데, 자, 우리가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A 교집합 B와 합집합을 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A 차집합 B에 11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은 1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B 차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항상 이런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35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합에 1명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쪽에는 나머지 인원이 싹 다 들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235에서 111명을 뺀 우리가 몇 명? 124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짝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가 1개 이상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체에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즉 2의 7승에서 우리가 짝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 4, 6을 빼고 우리가 1, 3, 5, 7에 대해서 걔네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2의 4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8에서 16을 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2.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BC가 고정되어 있고 Y는 X 위에 두 점 PQ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네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AP 더하기 PB 그리고 BQ 더하기 QC로 두 개를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1,0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일단 AP와 A-P의 길이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AP 더하기 BP가 우리가 최소가 되려면 바로 우리가 A-B와 Y는 X의 교점에 점 P가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C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자, C의 좌표가 0,4인데 우리가 이 C를 우리가 만약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요걸 C-라고 했을 때 4,0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CQ 길이든 우리가 C-Q 길이든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BQ 더하기 CQ의 최소값은 우리가 B와 C-를 선분으로 연결시켜서 그게 Y는 X와 만나는 교점이 Q가 됐을 때가 가장 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우리가 P와 Q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A-B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자의 좌표가 1,0이고 그 다음 B는 0,2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y절편이 2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y는 x와의 교점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연립을 했을 때 3x는 2, 그래서 x값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p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BC-라는 직선에 우리가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해서 b의 좌표는 0,2고 그 다음 C-의 좌표는 4,0입니다. 자, 얘네들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4분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y절편이 2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y는 x와의 교점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2분의 3x는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값은 3분의 4, 그래서 우리가 q의 값은 3분의 4, 3분의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pq의 길이는 우리가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바로 k값이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제곱하면 9분의 8이 되고 그거를 27과 곱해주면 정답은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서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무리식이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근호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에 이런 x-2라는 미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린 항상 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2인 경우를 살펴보면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3만 남으니까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우리가 루트 값이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x들을 모은 집합이 집합 x이기 때문에 집합 x에는 2가 원소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x가 이번에 2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 최고차항 개수가 우리가 0보다 커야 되며 우리가 이 k에 관한 2차 함수는 우리가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따져야 되고, 판별식은 4분의 d로 계산을 했을 때 x-2의 제곱에서 3의 x-2를 빼시면 됩니다. 자, x-2로 묶었을 때 x-5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x-2가 0보다 크려면 x가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집합 x에 들어가는 원소는 2랑 3, 4, 5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x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4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5번은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3A 더하기 4B가 6이라는 상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A 더하기 4B랑 우리가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를 곱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6분의 1을 딱 곱해주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랑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3A랑 A분의 3을 곱한 게 9가 되고 3A랑 B분의 4를 곱한 게 B분의 12A, 그다음 4B랑 A분의 3을 곱한 게 A분의 12B, 그 다음에 우리가 4B랑 B분의 4를 곱한 게 16. 그래서 결국 이 친구의 최소값을 산술기하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2루트 2이 곱해서 144가 돼서 최소값은 24가 됩니다. 그럼 전체 최소값은 6분의 1 가로 9 플러스 24 플러스 16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분의 49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K라고 잡으면 우리가 30이랑 곱해줬을 때 우리가 6이랑 약분이 돼서 우리가 49에서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우리가 생긴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쪽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선생님이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서 여기는 바로 1,1이 되는 거고, 그럼 그대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로 길이가 2, 가로 길이가 1이 돼서 우리가 넓이는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는 좌표평면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1이고 우리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가 2, 여기 밑변은 1,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이 60도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6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채꼴은 우리가 중심각을 몇 도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60, 90, 60 더한 게 210이거든? 그랬을 때 360에서 210을 빼면 우리가 총 150도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따로 구해보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전체 원넓이 4파이에서 전체 360도분의 우리가 150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이 날아가고 3으로 약분하면 우리가 12분의 5가 돼서 우리가 3분의 5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이 되잖아. 그리고 정사각형은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2개니까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3분의 5파이 이렇게까지 더해서 이게 바로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20파이 플러스 4 플러스 4루트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K값은 3분의 20이고 그 다음 우리가 A값은 4 그리고 B값도 4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6K에서 AB를 빼야 되는데 6K 값은 우리가 40이고 그 다음 AB는 곱하면 16이 돼서 우리가 이걸 빼주면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산술기하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바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산술기하를 쓰도록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곱이 상수가 되도록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6Z를 잘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2로 묶었을 때 우리가 3Z가 괄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억지로 X와 2Y를 이렇게 추가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식 자체는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X랑 4Y는 다시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4X가 아니고 2X랑 4Y는 다시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x제곱과 y제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우리가 1을 뺀 거라고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는 우리가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우리가 4를 빼셨다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z에
플러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z분의 72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이 친구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 친구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2루트 둘이 곱한 144, 즉 24가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1번 파트를 잡아보면 이 1번 파트에서는 x가 1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2번 파트에서는 y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자, 3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2의 x 플러스 2y 플러스 3z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값이 같을 때니까 이 친구가 12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우리가 2를 나눠주고 x자리에 1, y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5 플러스 3z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z가 1이니까 z가 3분의 1이면 돼서 어쨌거나 1, 2, 3이 동시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의 값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소값 m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와 24를 더해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에서 15c를 우리가 빼주면 되는데 m이 19고 그 다음 c의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계산해줘서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주관식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x좌표에 3을 더해주면 5가 되고 y좌표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2번은 3을 더해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1이 됩니다. 자, 2번. 자, 우리가 원은 점을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인 2,1만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키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2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x축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y좌표가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반지름은 변화가 없으니까 우변은 4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우리가 4.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니까 x와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주시면 돼서 우리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그 다음 우리가 4번 같은 경우는 x좌표, y좌표를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1,2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구와 출구를 각각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다음에 우리가 선분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입구의 좌표가 7,1이니까 우리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7,-1이 되고, 그 다음 출구의 좌표가 5,4이기 때문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와 b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7,-1과 마이너스 5,4가 이렇게 일직선상이 있을 때 x축, y축의 교점이 각각 a, b가 되면 그때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최소 이동 거리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루트 빼서 제곱하면 12의 제곱 플러스 y 길이 빼서 제곱하면 5의 제곱이라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x, y가 모두 0이다라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두 골라야 하는데, 자, 가라는 조건은 x는 0 또는 y는 0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나 조건은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 되려면 x도 0이 돼야 되고 y도 0이 돼야 돼서 나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다라는 조건은 x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려면 x, y 둘 다 0이어야 돼서 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 조건인데, 마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y가 루트 2고 그 다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이 되면 우리가 0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x, y가 0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x, y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0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x, y가 0이라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랑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등으로 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집합이 여기인데 얘의 여집합은 우리가 여기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A의 여집합은 여기, 자,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요쪽. 자,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의 합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의 빗금과 밑의 빗금이 서로 같은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집합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UA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집합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겠죠? 자, 우리가 A와 B가 공통적으로 3과 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3과 5가 들어가고 여기는 1과 7, 그 다음 이쪽은 우리가 4와 8, 그 다음 남아있는 원소 2랑 6은 우리가 바깥쪽에 위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되는 거냐면 A와 B의 합집합은 1, 3, 4, 5, 7, 8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인데 자, 교집합은 3하고 5를 원소로 가지면 되겠죠.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A가 아닌 영역을 우리가 모두 원소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2, 4, 6, 8. 그 다음 우리가 4번 같은 경우는 A 차집합 B니까 A에만 속하는 원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A에 있는 원소 1, 3, 5, 7 그리고 B 여집합에 있는 원소 2, 6까지 모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 명제의 역명제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다입니다. 자, 근데 이 명제는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앞에 가정에 해당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고 뒤에 결론은 1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명제는 거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명제 또한 우리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우명제를 적어보면 우리가 결론 부분을 우리가 부정해서 가정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혁이와 지아의 풀이를 보고 다음 두 사람의 풀이 중 옳은 최소값을 구하고 옳은 이유와 옳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일단 민혁이의 풀이를 먼저 보는데 민혁이는 일단 A와 B가 0보다 크고 그래서 A분의 1과 B분의 4도 0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2루트 A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최소값이 2루트 AB분의 4. 그래서 결국 둘의 곱한 거의 최소값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8이라고 합니다. 자, 틀린 게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을 앞에 거를 먼저 살펴보면 앞에 거는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뒤에 거는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이거는 B가 4A랑 같을 때이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로 이 식은 8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을 8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지하 같은 경우는 먼저 전개를 했죠. 전개를 하면 A분의 B와 B분의 4A가 우리가 같을 때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때 얼마로 같을 때냐면 우리가 지금 이 2루트 둘이 곱한 값이 우리가 4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이 2로 같을 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2A일 때를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럼 B가 2A라는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4라는 값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Q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P라는 조건은 A보다 작다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A가 이쪽에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는 3보다 커야 돼서 정수의 최소값은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곱한 것끼리의 대소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우리가 빼면 우리가 2루트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이 절대값의 AB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정리하면 나 자리에는 2AB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빼면 A제곱끼리 B제곱끼리 날아가고 남아있는 것끼리 2로 묶어서 빼면 다에는 절대값 AB-AB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절대값 AB가 AB랑 같을 때니까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점의 좌표가 4,0인데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점의 좌표가 7,2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우리가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기존의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쪽 길이가 4고 그다음 b의 좌표가 0,3이기 때문에 여기는 3, 여기는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이쪽은 r, 여기는 4-r, 이쪽도 r, 여기는 3-r. 그럼 3-r과 4-r을 더한 게 5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7-2r이 5랑 같게 되는 r의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1,1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도 우리가 1이 돼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주면 x 대신에 x-3이 들어가야 되니까 x-4의 제곱이 되고 y 대신에 y-2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에다가 16 더하기 9가 25고 1을 넘겨서 빼주시면 2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은 마이너스 8, b의 값은 마이너스 6, c의 값은 24가 돼서 이거 3개를 더해주시면 우리가 정답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는 K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둘의 교집합은 우리가 2개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가라는 조건이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2랑 5라면 우리가 K는 A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집합이 2랑 5라는 말은 2랑 5가 지금 A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2랑 5가 K의 양의 약수라는 뜻은 K가 2와 5의 배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공배수는 우리가 18 이하에선 10밖에 없기 때문에 K 값은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에서는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A와 B의 교집합에 대해서 케이스를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라는 집합이 2, 5, 6인데 우리가 교집합이 지금 2개라고 했기 때문에 2랑 5를 교집합으로 가질 수도 있고 2랑 6을 교집합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5랑 6을 우리가 교집합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와 5를 교집합으로 가진 경우는 A라는 집합이 1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1과 10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이때 A 차집합 B는 1과 10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우리가 11이 돼서 홀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 교집합에 2랑 6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K는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 K는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K가 6이 되면 이쪽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K가 10이면 우리가 이쪽에 1, 3, 4, 12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8이 됩니다. 다시 1, 3, 4, 12를 더하면 2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홀수가 되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K 값이 18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쪽에 2, 6, 이쪽에 5. 자, 18이라고 하면 우리가 18의 약수 중에서 2, 6을 빼고 나머지를 차집합 영역에 우리가 적어보면 우리가 1, 3, 그리고 우리가 9, 18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3, 9, 18을 우리가 모두 더해주면 우리가 이게 3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K 값이 18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좀 필기를 잘못한 게 아까 첫 번째 경우는 K가 10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방금 경우는 K가 18일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가 5, 6을 교집합으로 가지면 우리가 여기서 K는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K는 30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K는 18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K 값의 합은 10과 18을 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B의 값은 28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와 B 값을 10, 28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